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저는 감사한 기회로 캐스퍼 1.0 터보를 다시 한번 좀 타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리뷰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때 언급되지 못했던 추가로 발견되는 특징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또 오늘 가을비가 무겁게 내리고 있어 가지고요, 좀 전체적인 운치가 좋게 느껴집니다. 일단 공조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얘는 이제 오토 에어컨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차를 받자마자 앞유리에 습기가 가득했는데 그거까지 감지해 가지고 자동으로 습기 제거하는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공기 정화 기능은 또 의외로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오토 에어컨이 있는 차들은 앞유리 습기를 감지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 앞유리 방향으로 그 바람을 불어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얘는 오토로 쓰다가 좀 주행할 때 앞유리에 좀 뭔가 낀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럼 요 앞유리 그 습기 제거 버튼을 따로 눌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한번 이 차를 받아 가지고 반납할 때까지 연비 리셋을 안 해서 요 누적 정보도 이미 차를 좀 제공해 주실 때 리셋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차로서 1.0 터보의 이제 SUV가 만났을 때 그 전체적인 연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정차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 그러니까 D레인지에 놓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앞쪽에서의 떨림은 있습니다. 뭐 경차라서 그런다기보다는 얘가 이제 3기통 엔진이어서 그런 면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드라이브 상태에서는 이제 스포츠 아니면 노말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에코는 따로 없는데 일단 노말 모드로 좀 제가 일정 구간 시내로 이렇게 타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에어컨을 오토로 해놓고 일정 시간 또 주행을 하니까는 마침 또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앞유리에 습기가 꼈죠. 그런데 자동으로 제거되지가 않죠, 이 오토에서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걸 앞에 부채꼴 모양 버튼을 누르셔서 앞유리의 습기를 제거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거를 일정 시간 눌러서 앞유리가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오토로 넘어와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좀 오른손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거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캐스퍼를 이렇게 시내에서 탈 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요, 얘는 분명히 이렇게 차의 면적은 경차가 맞아요. 근데 SUV죠. 그래서 이 앉았을 때 시트 가는 포지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괜히 이런 다른 일반,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큰 차들 많잖아요. 그 차들과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물론 다른 차들이 이 차를 받아들일 때 경차로 볼지 아니면 SUV로 가서 저 몸싸움을 꺼릴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몸싸움에서 그렇게 경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약자로 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더 적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전해줍니다. 캐스퍼 1.0 터보는 4단 자동이기 때문에 굳이 연속해서 다운시프트를 하지 않아도 되죠. 각 기어가 커버하는 속도대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프트 패들도 없고, 여기 이제 다운시프트를 하려면은 D 밑에 L을 하나 놔뒀죠. 그렇게 해서 한 단만 낮출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많지가 않지만 이제 스포츠 주행에서는 연달아서 두 단을 낮춰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속도가 확 줄었을 때. 그럴 때 얘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 좀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단쯤 됐을 텐데 L로 하면은 L2가 써있죠. 그 다음에 다시 D로 옮겼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L1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달아서 요 D와 L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4단에서 2단까지 낮춰야 되거나 3단에서 1단까지 이런 주행 중에 낮춰야 되는 일은 거의 생기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아주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퀀셜 기어 같이 이렇게 기어를 연달아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L로 갔다가 한 단 낮은 다음에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L로 또 한 번 오면은, 그러면 2단 연속해서 낮추는 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항상 2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2단으로 낮췄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하면은 여전히 2단으로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했는데 나는 지금 얘한테 2번이나 하라고 신호를 줬는데 얘는 왜 한 번만 기어를 낮추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속도가 충분히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단으로 넣을 수 있을 만한 속도까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번 D와 L을 반복한다고 해서 낮춰주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포장을 새로 깔아가지고 아직 차선이 그려지지 않고 이렇게 야광 그것만 해놓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차로 유지 보조는 좀 잘 내 차선 안에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땅에 박아놓은 그런 야광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까지는 감지를 하면서 차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스퍼는 차로 유지 보조랑, 그러니까 LFA랑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그러니까 LKA가 다 있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FA를 온오프 하는 거는 이 버튼,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짧게 누르면, 다시 한번 짧게 누르면 오프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LKA를 켜는 거는 요거를 길게 누르는 것입니다. 네, 그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켜려면은 짧게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짧게 누르냐 길게 누르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캐스퍼로 유턴할 때는요, 당연히 회전 반경이 좁겠지만 반대편 차선에 몇 개 차선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신호가 유턴이 가능한 신호로 바뀌면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 바뀌죠. 한번 다 핸들을 감아놨습니다. 나가보면요, 네, 2개 반 정도 필요하네요. 네, 근데 여기는 좀 차선이 좁은 편인데요, 넓은 데서는 2개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캐스퍼는 디자인상 앞유리가 좀 기울어져 있지 않고 서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지선이라 그래야 되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선을 준수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키고 그 선을 조금 넘어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요 A필러 끝단 부분에 저 신호등이 가려가지고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정지선만 잘 지키면, 그럼 딱 그 끝부분에 신호등이 이렇게 걸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체가 더 긴 그런 체형인데요, 키는 173이고요 제 이제 체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른다리는 여기 센터 콘솔 자리에 여기 이렇게 딱 기댈 수가 있고요, 편하게. 그리고 왼쪽 다리도 요 도어 암레스트의 끝단에 거기에 이렇게 딱 걸쳐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양쪽에 두 다리를 그 공간에다가 기대고 운전을 하면 비교적 편안한 운전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이제 도어 암레스트 쪽은 약간 누르면 들어가는 그런 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요 센터 콘솔은 전혀 들어가는 애누리가 없는 그런 단단한 재질이라서 긴 시간 동안 편하게 여기에다가 다리를 기대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잠깐씩 두 다리를 기대고 이렇게 운전하기에는 좋은 자세를 만들어 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캐스퍼에서 또 좋다고 느껴지는 점은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게 굉장히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이 버튼만 누르면요 곧바로 이 내가 주행하는 그 속도로 이 속도 세팅이 돼요. 그 상태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세부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타본 GV60도 좀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을 켜는 그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이 최근 현대 제네시스에서 좀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크루즈 온오프 버튼을 뭔가를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세팅이 이렇게 완료가 됐었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 버튼 조작으로 일단 누르기만 해도 내가 주행하는 그 속도로 이 크루즈 속도가 맞춰진다는 거, 네, 그거는 편의 측면에서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심에서 캐스퍼를 타고 다닐 때는 이 차의 장점이 좀 많이 드러납니다. 일단 제일 좋은 장점은요, 이 작은 크기로 인해서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에서 좀 자유자재로 다닐 때는 아무래도 잠깐 동안 공간이 나왔을 때 그 안에 이렇게 차를 착착 집어넣을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엄연히 SUV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경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요 1.0 터보 엔진과 그 다음에 4단 자동 변속기가 만들어내는 이 넉넉하게 차를 끌고 가는 점입니다. 뭐 절대적인 출력과 토크는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 크기의 그 경차를 끌고 가기에는 충분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높은 RPM을 쓰지 않고도 넉넉한 힘이 낮은 RPM부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시내에서 어떤 흐름을 타거나 이동을 할 때에는, 네, 부담 없이 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단풍이 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는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인도가 황금 물결이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L2로 낮아지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내리면 이때는 안 되는군요. 속도가, 네, 50k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주 강하게, 네,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크기로서 시내에서 좀 경쾌하게 그 공간을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앉은 높이가 높다는 점도, 네, 좋게 느껴집니다. 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단 형태의 낮은, 앉은 높이가 낮은 승용차보다는 이 SUV 형태의 캐스퍼는 좀 더 약간 높은 높이에서 이 도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살피기가 더 좋다. 그래서 그 살피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그 대응하기도 더 좋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탁 트인 그런 시야감이 있다라는 점이, 네, 이 캐스퍼가 주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고 다니다가 이 차에 타고 있는 게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순간은 어느 때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도심 주행을 할 때 차가 멈추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렇게 공회전 중일 때, 그때는 좀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워트레인에서 비롯되는 그 진동이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핸들에다 전해지고 그게 썩 그 느낌이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 막히는 시내에서만 다닐 때는 사실 순수 엔진차들은 다 좀 그 막히는 도로 안에서 타는 것이 썩 유쾌하진 않은데요, 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경차치고는 또 식사량이 적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내에서는 경차도 한 자릿수 대의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 차를 막히는 시내에서만 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앞에 그 언덕이 펼쳐지더라도요, 그 가속 페달을 쥐어짜지 않아도, 네, 그 넉넉한 토크로 언덕 위로 차를 잘 견인을 해 나갑니다. 잠시 뒤에는요, 비교적 경사가 있는 편인 언덕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네, 캐스퍼 1.0 터보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일단 멈춰 있는 상태에서 출발은 가뿐하게 했고요. 네, 이제 언덕을 올라가죠. 언덕 올라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네요. 이 언덕에서는 확실히 1.0 배기량 3기통이라 하더라도 터보차저의 마력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처럼 정차 있는 상태에서 D레인지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때에는 스티어링, 페달, 시트를 통해서 진동이 올라온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캐스퍼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요, 바로 앞좌석 요 가운데 암레스트의 존재입니다. 물론 암레스트가 없는 차는 없습니다만 이 차의 타입이 어떤 여기에 수납함 위에다가 쿠션만 해놓은 그런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통적인 암레스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높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팔을 여기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스티어링 아랫부분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센터페시아에 조작을 해야 될 때에도 팔의 움직임 자체가 길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이거가 필요 없을 때는 뒤로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앞좌석이 이렇게 벤치 시트인 것처럼 이렇게 요 시트 앞좌석 사이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암레스트는 요 캐스퍼와의 찰떡 궁합인 것 같습니다.